한때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던 시기가 있었다. 직장에서는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에 치이고 집에 돌아오면 쌓여가는 집안일에 짜증만 늘어가는 나날이었다. 이런 날들이 지속되자 점차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며 스트레스는 지독한 감기처럼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 그 당시 친구로부터 명상을 추천받았다. 명상? 그거 앉아서 눈 감고 멍하니 있는 거 아니야? 라며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이 한 가지 방법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니고 몸은 이리저리 가렵거나 불편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시도했다. 명상의 기본은 호흡이라 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앉아 숨을 깊고 느리게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차 그 호흡이 나를 안정시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대로 바라보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곧 명상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수용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억지로 불편함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박관념이나 부정적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며 머릿속이 맑아지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명상하는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로 변화가 찾아왔다. 아침에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을 하고 시작하면 하루를 여유롭게 대할 수 있는 의지가 생겼다. 업무 중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잠깐씩 심호흡을 하고 머릿속의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었고, 이러한 작은 변화가 삶의 큰 변화를 만들었다. 직장에서의 성과도 향상되었고, 가정에서는 좀 더 여유롭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는 예전처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날이 거의 없다. 물론 스트레스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스트레스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변했다. 명상을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그 결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삶에 깃들게 되었다. 오직 하나의 방법, 명상만으로 나를 바꾸고 이를 통해 변한 내 일상은 지금도 계속된다. 매일 명상하는 그 순간 난 나와 연결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단순하지만 그 깊이는 무한한 명상의 힘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이야기, 카페인은 전 세계의 다양한 음료와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으로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을 깨우기 위해 마시는 커피 한 잔, 점심에 졸음을 쫓기 위해 마시는 콜라 한 캔 등 카페인은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카페인의 주요한 효과 중 하나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일시적인 각성 상태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우리는 카페인을 피로회복의 임시방편으로 즐겨 사용한다. 특히 학생이나 직장인들 사이에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것은 흔한 일이다. 게다가 카페인은 신체 대사율을 증가시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므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 그러나 카페인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신경과민, 불면증, 심장박동 증가, 소화불량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적은 양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임산부나 어린이의 경우에도 카페인 섭취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추천된다. 그렇다면 카페인을 적절히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개인의 카페인 민감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성인의 경우 하루 400mg 이하의 카페인 섭취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성별, 나이, 체중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이 카페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페인은 중독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한 다양한 출처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커피뿐만 아니라 차, 초콜릿, 에너지 음료 등에서 카페인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시켜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카페인은 적정량을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다. 이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히 조절한다면 카페인은 활력 있는 생활을 돕는 귀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카페인의 부작용을 무시하고 과신할 경우 그것은 곧 왕복 차선을 탑승 없이 질주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비타민 및 미네랄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을의 중심에 서 있는 한 할머니는 항상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성스레 준비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항상 건강한지를 궁금해했고 결국 그녀에게 경로회에서 강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 날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녀만의 비밀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과 오렌지를 매일 챙겨 먹으세요. 이들은 여러분의 백혈구를 강화하여 외부 세균으로부터 몸을 지켜준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비타민 D 또한 중요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도 좋지만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길 추천합니다. 이는 뼈의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중들은 귀를 기울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연은 또 하나의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이것은 면역세포의 발달과 정상적인 기능을 돕죠. 견과류와 해산물, 콩류에서 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답니다. 특히 요즘처럼 환절기에는 더욱 필수적이에요. 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할머니의 강의는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할머니의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레몬과 오렌지, 각종 해산물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마을 광장에서 해가 뜨는 동안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감퇴했던 주민들마저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비법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면역력 강화를 위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그 동네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마을 이야기일 뿐이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항상 곁에 두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하루 만보 걷기는 오랜 시간 동안 건강 증진을 위한 맞는 해결책으로 여겨져 왔다. 만보기를 차고 매일 만보를 걸어라 라는 말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권고사항 뒤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이 글에서는 만보 걷기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진실과 오해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해보고자 한다. 만보 걷기의 기원은 1965년 일본의 한 시계 회사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만보기라는 기기를 출시하면서 하루 만보 걷기를 권장하였다. 수십 년이 지난 후 이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왜 하필 만보일까? 이는 과학적 근거보다는 마케팅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많이 변화했지만 걷기는 여전히 접근성이 좋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왔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만보를 걸으면 대략 300에서 5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으며 이는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각자의 체중, 체형, 걸음걸이 속도에 따라 소모되는 칼로리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만보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목표일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만보 목표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거나 신체적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만보 걷기는 무리일 수 있다. 반면 더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하루 만보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맞게 걸음수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만보 걷기가 단순히 다이어트식 목표 이상으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걸으면서 심박수를 상승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이는 단순히 신체 건강을 넘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걷는 동안 주변 경치를 감상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보 걷기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시도하고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생활 패턴과 목표에 맞춘 운동 계획을 세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하루 만보 걷기는 건강과 다이어트에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맞는 법칙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인지하고 생활 속에서 즐겁게 걷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몇 보를 걸었는가?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보자. 이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